2023년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충격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려 960채 그리고 수백 명의 피해자, 전세보증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한 임대사업자가 세종시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약 960채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이를 전세로 돌려 수백 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전세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임대인은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반환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전세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전세 사기인지. 사실 이 부분이 증명이 되고 여부를 떠나서 내심의 의사는 사실 투자자 본인밖에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건 투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나만 손해를 본다, 혹은 내가 투자하고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안고 나에게 투자를 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인 임차인은 자기 전세보증금이 투자 수단으로 쓰이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이렇게 다수 발생한 상황과 그런 구조를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한 개인의 투자로 실패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세종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월세가 보통 한 50만 원 이상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 오피스텔 도생 전세 시세가 약 한 1억 2천에서 3천 정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의 전세가 낮다고 판단하는 수요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일부의 소유권 외의 권리, 즉 근저당 등이 이제 좀 깨끗하게 있다 보니까 안전하다는 착시가 좀 생기게 됐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임대인은 그 돈으로 계속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약 1억 2천에서 3천, 매입가는 대략 1억 1천에서 2천 사이 정도라고 하면 전세와 약 1, 2천 정도 갭이 발생을 하는데 100채를 살 경우에 약 10억에서 20억, 1000채를 매입할 경우 무려 100억에서 200억의 갭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돌려막기 구조였는데요. 이 구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땐 버티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즉시 붕괴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 23년에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세종시는 공급 과잉 영향으로 전세 가격 낙폭이 특히 컸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존 보증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됐고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고 일부 세입자들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빼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씩 기다리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당시 참 심각했던 부분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초임 공무원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이후에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 민원을 제출하기에 이르고 드디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수의 주택이 동일인 소유임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전세 사기 구조가 실체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참고로 2025년 현재 도생 오피스텔 기본 가격이 대략 8천만 원 후반에서 9천만 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1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가 나옵니다만은 대부분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변제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금액이 전세 보증금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일단은 무자본 대량 매입을 할 수 있는 구조와 그 바탕에는 전세 구조의 취약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이 크지만 임대인이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세입자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무자본으로 대대적인 매입 후 전세를 돌리면 갭 차익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생기게 되고 그 큰 금액을 임대인이 윤리와 신용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세종은 2020년, 21년 강세 이후에 2022년, 23년에 전세 가격이 급락했고요. 전국적인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신규 세입자로 기존 보증금을 뚜껑처럼 맞춰서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 수많은 임대인의 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세입자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습니다. 실제 기관도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도적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 물량이 많다는 것은 곧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가 좀 부족했었고 그냥 부동산 부자인가 보다 하면서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만 했던 것이죠. 이런 사건 이후에나 전세보증보험이라든지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이 이어졌고 제도가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임대인의 보유 물량이 다수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주택, 4주택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1000채씩 매입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직접 물어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거부한다. 그러면 좀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도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등기부 등본조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통해서 시세를 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동산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고 시세가 자신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담보 여력이 있는지 정도는 평가해 보시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복수의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는 중요한 리스크 지표인데요. 특히 시세가 전반적으로 1억 전후인 도생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세인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종은 참고로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보증금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세종이라든지 인천, 대구와 같은 공급 과잉 지역인 경우에는 전세가 계속 떨어지는 지역에는 회수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세종 960채 전세 사기 사건은 단순히 나쁜 임대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제도가 가진 위험성과 대량 매입 후 돌려막기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집 구할 때 특히 보증금이 높은 전세의 경우에는 좋은 가격만 보지 마시고 임대인의 보유 물량,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그다음에 등기부 권리관계와 시세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부동산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